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나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나인테크는 아시다시피 신소재 관련 수혜주입니다. 바로 맥신 관련 수혜주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받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금일 또한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현재 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적인 매매 분석 영상을 오늘 준비해 보도록 했고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꺾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좀 중요하고 궁금하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적인 테마가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 이유는 상승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을 하고, 그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새롭게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반발 매수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게 바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포인트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다가 더 이상 시장의 기대 심리가 붙지 않을 경우는 다시금 이 새로운 테마로 편승을 하는, 자,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 이제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요, 현재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적 기술적 반등. 자, 1차적 기술적 반등은 나왔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눌러주는 구간에서 이제 반발 매수에 의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4,825원입니다. 자, 현재의 주가는 급등하기 직전의 주가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은 거의 언저리 구간 근처 왔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지수와 연계를 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게 바로 지수 역행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지수 역행주라는 거는요, 개별적인 일정과 갑작스러운 일정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시장의 연계 테마들이 올라갈 때는 하락, 그리고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 빠진 매물들이 단기적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 지수 역행주다. 자, 현재 지금 지수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다지고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바닥 구간부터 끝까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조정이 거쳤을 때 바로 뭐다? 지수 역행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수 역행주의 반발 매수.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으로서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개별 일정주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때마침 큰 이슈가 부각이 될 만한 것들이 터트려진다든지 했었을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그려질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발생되는 시장의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반발 매수,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단기 매수세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의미 있는 자리대가 바로 4,160원. 자, 4,160원에서 4,200원대 라인이 앞전에 고점을 뚫기 전에 만들어졌었던 저항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저항대 구간인 만큼 당연히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과 더불어서 지수의 조정이 만들어지는 상황, 지수 연계 테마주들의 수급이 분산이 되는 시점에 그 수급들로 인해서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맥신 관련 테마주들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오염수 관련 수혜주들, 이렇게 개별적인 일정이 있는 지수 역행주의 테마주들을 차트를 한번 제가 다 돌려봤는데요. 이렇게 심리가 밀집되는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모나미, 자,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림자리,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처음 저항대 구간대까지 나올 수 있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머지않은 자리로서 현재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CJ 시푸드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윙이푸드,
자, 이런 종목군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N자 패턴 형태로 급등 이후에 급하게 눌러주고 심리적 지지선 라인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으로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조금은 수급이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수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부분, 그러니까 급하게 상승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씌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이 지수 역행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나인테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매도를 하겠다라는 포인트보다는요,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160원에서 4,200원대 라인, 자, 이 라인대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거나 지지를 받고 아니면 깨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뚫어 올려주려고 하는 아랫꼬리가 달린 패턴이 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4,5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 자리에서 비중을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리까지 오지 않고 바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한다 했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빨리 나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제가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시장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듣고 바로 숙지하고 실천에 옮긴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의지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내용들을 한번 습득을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기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가 바로 제 직통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께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제 나름대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가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가격대 좀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매매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일단은 한번 도움을 요청해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는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월 달에 있을 빅 이벤트 재료와 일정주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10월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매집을 해서 9월 중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재료와 종목들에 대한 분석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로서 수익을 쌓아 올렸었던 데이터들,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를 진입하는 데까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에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 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의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ARM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ARM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자,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 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